여보세요? 형이야. 난리 났지, 난리. HMM, 뭐, 축하한다. 수익 많이 봤다고. 주변에 사랬더니 안 산대. 아이고, 뭐 자기 복이지, 뭐. 그지? 이거 아직 잘 가지고 있고, 우리 HMM 오늘 삼끌이잖아, 삼끌이. 외인기관 개인 삼끌이. 이런 종목이 어딨냐. 이거 팔아서 더 좋은 종목 지금 당장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승부사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을 때 증시가 뭐 급락하고 힘들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증시가 신고가를 또 가고 있습니다. 요번 장 돌파 같아. 엄청 기대가 되면서요. 또 외인들은 외인 기관이 크게 매수하고 있는데 또 개인들은 많이 또 주식을 팔고 있다. 주식을 사서 부자가 돼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증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이 HMM. 야, 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런 무료 정보도 옥석을 잘 가려서 진짜 배기를 찾아야죠. 자, 바둑이나 장기에 급수가 나와 있는데 주식시장에는 이 급수가 없어. 그죠? 급수와 단수가 안 적혀 있어. 하지만 자, 그런 진짜 배기 방송을 찾으신다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명승부사 주식방송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하기 따당. 자, 이제 뭐 HMM 금일 뭐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HMM이 오늘 보니까 삼끌이에요. 삼끌이.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야, 뭐 엄청나게 그러면서 16% 폭등을 했는데 요 우리 HMM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HMM 급등 수익 당일 16%. 자, 보니까 이제 뭐 겨우 뭐 40% 정도 수익 난 것 같습니다. 45%, 44%. 이런 종목들은 1억씩 찌르라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드렸는데 진짜 1억을 샀네. 축하드립니다.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또 안 좋은 시기에 주도주를 사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LG화학, 셀트리온 등 17%, 15%, 13% 사는 족족 수익이 나고 있죠. 자, 제가 영상에서 뭐 재밌게 하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역배열해서 어떻게 저기 뭐 악마주다라고 하면서까지 이 주식을 꼭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적으로도 주봉적으로도 또 큰손 세력 매집에 대한 그런 자리들이 있었고,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편 테슬라 팔아서 이것을 사라. 테슬라 팔아서 이것을 사라. HMM 제2의 시즌이다. 해운업 대호황 온화 편을 만든 이후 오늘 보니까 뭐 대한해운, 펜오션, 뭐 해운이라고 써있는 종목들은 막 다 급등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해운업은요, 보면은 운수업, 해운업은 서비스업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수출 10위권의 이 효자산업입니다. 효자산업.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죠. 반도체 잘 만들지, 자동차 잘 만들지, 석유화학, 뭐 디스플레이, 뭐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외화 획득 산업 순인데 거기에서 이 운수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연간 매출이 40조 이상 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운업인데 국내 GDP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해운업이죠. 2016년, 4년 벌써 4년이나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만 이 한진해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세계 7위의 선사가 공중분해가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제 한진해운의 배들을 머스크라든지 여러 외국 선사들이 가져갔어요. 사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부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해운 약소국으로 전락 위기가 온 것을 나라에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현대상선마저도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살린 거죠. 그런 결정을 하셔서 긴급 자금을 투여를 했는데 뭐 요번 정부가 한 일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운업에 대해서 이런 물동량은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만일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전 정부죠. 만일 그 물동량을 또 뭐 저도 반대했던 이야기들이지만 뭐 대운하를 만들어서 그 물동량들이 다 같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을 움직이면서 수출할 수 있었다면 지금 또 그때 당시는 저도 이게 뭐 바보 같은 짓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 뉴스입니다. 이 수출품을 나를 배가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때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배가 이 100척이나 돼요. 컨테이너선 100척. 임진왜란 때 이 100척의 배가 다 이제 해전으로 없어지고 12척이 남았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근데 지금 저 대한민국에 HMM이라는 현대장선의 배가 딱 12척입니다. 12척. 이 12척이 다야. 난리가 난 거죠. 자, 하지만 이 12척이 보통 12척이냐?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최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12척. 게다가 이제 조만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그런 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매우 밝다. 자,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은 이 상해 SCFI 운임지수에 관한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딱 보니까 11월 6일자네요. 11월 6일자 1664불 차트를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보여질 수가 있죠. 자, 이 운임지수가 2019년 700불, 800불에서 지금 1600불까지 1700불 근처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구,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뭐 벌써 4조예요. 야,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뭐 2조 대였는데 2조 9천억. 벌써 4조입니다. 근데 실적이 1조씩 나온다면은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뭐 8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가 이 LG화학이죠. LG화학의 주가가 액면가 5천원으로 73만 4천원, 오늘 기준 73만 4천원입니다. 예상 PER 47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적자였던 회사였기 때문에 과거 이 HMM의 경우는 적자였던 회사니까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하락했던 거죠. 시총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던 시기에서 이 예를 들어서 뭐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라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두려워요. 지금부터 10배를 올라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가가 10만 원이 가도 10만 원이 가도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란 얘기가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0조예요. 50조. 자, 그런데 HMM이 시총이 겨우 4조. 이거 똑같이 수익을 낸다면 이 40조 가야 됩니다. 40조. 아니 40조까지 안 가고 한 10조만 가도 지금부터 2배 이상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자, 보세요. 이 시젠의 경우 실적이 200억에서 이제 진단키트 개발로 갑자기 2천억을 벌었어. 200억일 때도 회사 PER이 30배였는데 지금 PER 9배. 지금 저평가입니다. 이제 시젠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00억을 벌었을 때 주가가 얼마예요? 자, 이 연봉인데 그때 당시 1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2만 원까지 찍었다가 27만 5천 원이 왔는데도 이 회사가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야. 주가가 10배 올랐죠. 10배. 야, 이런 가능성에 도전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이거 10배 가도 실적 대비 높은 게 아니다라면은 최소한 2배, 3배도 갈 수 있다라면은 가슴 떨리는 주식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을 바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0년대 내가 아니고 오타네요. 2000년대가 선박의 속도 경쟁의 시대였다면은요. 2010년도에는 이제 대형화 경쟁이죠. 크게 배를 만들고 빠르게 배를 만들고 크게 배를 만들고 2020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생겨났습니다. 보면은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로 인한 친환경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한 것이 이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친환경. 자, 근데 이 뉴스를 보면은 또 HMM이 삼성중공업과 스마트 친환경 선박을 공동 연구한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었죠. 보면은 이제 전 세계 탈항 장치라고 합니다. 탈항 장치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이 몇 개 없어요. 보면은 이제 HMM이 사실상 100%란 얘기고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덴마크의 이제 머스크가 한 30%, 또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코스코와 원이라는
기업이 겨우 이제 9%, 5%에 머물고 있다면은 환경 규제 시 가장 먼저 또 수혜를 받는 바이든, 진정한 바이든 관련주가 우리 HMM이 아닌가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척의 배, 이 그냥 배도 아니요. 판호선도 아니고 12척의 거북선 세계 최대의 배를 만선으로, 그것도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운행 중이다. 상당히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승부사의 주식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계속 올려드렸어요. 최근에 기관이 350만 주 이상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350만 주가 아니라 이 850만 주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좀 특이한 일이죠. 보면은 개인, 기관, 외국인 이 삼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삼끌이 또 이제 없는 분들을 위한 또 팁을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의 주식 오픈 채팅방 댓글 보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맹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만들어 놓은 이제 과열 지표죠. 이 과열 지표인 이 우주 돌파 상단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13,000원 이상에서 또 그보다 높게 샀을 때는 좀 리스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이 13,000원보다 높게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보유자분들은 뭐 단기로는 그때에서 뭐 물량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 시즌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급등을 주고 6만원까지 상승을 해서 당연히 이제 단기로는 6만원에서 매도를 해야겠지만 길게 보면은 이 6만원에서 매도한 것이 잘한 것인가? 과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와서 보니까 가격이 얼마예요? 시즌이 27만원이에요 아직도. 그러면 굳이 최꼭지의 단기로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큰 종목들 또 외인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더 큰 상승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LG화학 같은 뭐 대형 종목줄도 최근 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잘 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의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 친환경 정책이 펼쳐진다면은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 도대체 어딜까요? 테슬라일까요? 자, 단기로 테슬라라고 했던 분들도 향후 아우디, BMW, 벤츠, 현대차, 기아차, 뭐 상하이 자동차까지도 모두 이 전기차를 만든다면은 과연 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또한 바이든이 오바마 헬스케어의 명맥을 잇는다면은 전 세계 가장 수혜를 받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어딘가를 연구하셔서 꼭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와 함께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승부사였습니다.